스핀을 기술하는데 이 시그마 G라는 매트릭스를 써가지고 파울리 아저씨가 말이지 이걸 쓰고 그 다음에 11회인가? 이거의 아이겐 스테이트인 제로원과 원제로와 제로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것이 스핀이 업인 상태고 이것이 스핀이 다운인 상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냈어요. 이 스핀 2분의 1인 입자를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스핀 2분의 1을 기술하는데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슈레딩거 픽처에서 웨이브 함수꼴로 이거를 만약에 기술을 하면 웨이브 함수꼴로 이걸 기술하면 기술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파울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이러한 매트릭스 꼴로 이걸 기술하면 제대로 될 거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스핀 2분의 1인 경우에는 이거를 기술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웨이브 함수로 이렇게 표시하는 그거는 모순이 있어가지고 이제 불가능했는데 그래서 매트릭스 폼으로 이렇게 기술을 했는데 사실 이게 매트릭스 폼으로 기술하는 이러한 매트릭스 같은 것들을 생각해내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거를 했느냐면은 스핀이 1인 경우는 이거는 슈리딩거 픽처로 얼마든지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었어요. 웨이브 함수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니까 LG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봤었단 말이야. 만약에 이 경험이 있으면 이 경험에서부터 우리가 이거를 유도해내는 거는 일도 아니야. 왜냐? LG를 우리가 요즘에 매트릭스 엘레멘트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1이라는 게 뭐냐? 요게 0이라는 게 뭐고 요게 마이너스 1이 뭐냐? 자, 이거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보면 이거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1, 0, 0가 나오고 0, 1, 0가 나오고 0, 0, 1인 이러한 상태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이거를 유도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닐 거다. 왜냐? 자, 앵귤라 모멘텀 1인 경우를 보면 앵귤라 모멘텀이 1인 경우를 보면 거기에 몇 개의 스테이트가 있느냐면 3개의 스테이트가 있으니까 매트릭스로 쓴다 그러면 3x3 매트릭스가 될 거고 앵귤라 모멘텀, 토탈 앵귤라 모멘텀이 1인데 G 컴포넌트가 어떻게 되느냐면 1과 0과 마이너스 1 상태로 돼 있을 거다. 그래서 LG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상태는 뭐냐면 앵귤라 모멘텀, 토탈 앵귤라 모멘텀의 G 컴포넌트가 1인 상태고 요것이 앵귤라 모멘텀의 G 컴포넌트가 어떻게 되냐면 0인 상태고 요것이 마이너스 1인 상태고 그것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아이겐 밸류는 얼마가 되느냐면 1, 0,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우리가 여기서부터 유추해냈으니까 토탈 3x3일 때는 그렇게 되는 거 알고 5x5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2x2인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물론 이 경우에는 웨이브 함수로 그냥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웨이브 함수로 표시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3x3에서 구했던 그 방법들을 보완을 해낸다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두 개의 상태밖에 없단 말이야. 스핀이 업인 상태하고 스핀이 다운인 상태밖에 없어요. 여기는 1, 0, 마이너스 1이니까 1, 0, 마이너스 1인데 업하고 다운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거는 이거거나 0인 상태가 없잖아. 스핀이 0인 상태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이겐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냐면 1, 0거나 0, 1이 되니까 이 상태는 뭐냐면 스핀이 업인 상태고 저쪽 거는 스핀이 다운인 상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쉽게 해결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파울리가 살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파울리가 살던 시대는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상태 속에서 파울리가 이 스핀 매트릭스 이런 것들을 고안해냈다는 걸 보면 파울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치? 이거를 다 알고서 이거를 유도를 했으면 모르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술했던 걸 보면 파울리가 그때 같은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서 스핀의 2분의 1인 입자를 이제 기술하는 양계역학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매트릭스 폼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초이스가 두 개가 있어. 매트릭스 폼으로 써도 되고 그냥 웨이브 함수 꼴로 써도 되는데 이쪽에서는 초이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매트릭스 폼으로 이제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요전 시간에 어떤 거를 했느냐면 스핀의 2분의 1인 입자가 만약에 마그네틱 필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가지고서 요전에 이제 기술을 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른바 G만 스플리팅이라고 그러는데 G만 스플리팅을 우리가 요전 시간에 이제 유도를 했어요. 자, 요전 시간에 유도한 G만 스플리팅을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그래서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클래시컬리 우리가 유도한 게 뭐냐면 해밀토니안이라는 걸 다음같이 쓸 수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 M이 어떻게 되느냐면 M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고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CGS 단위로 쓸 때는 4MC에 C가 들어가 있고 MKS 단위로 쓸 때는 이게 C가 없어요. 그런데 양제약학 기술을 할 때는 보통 CGS 단위로 양제약학을 기술하거든요. 왜냐하면 MKS 단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MKS 단위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뭐를 든다. 그래도 한 5kg는 들어야 되는데 5,000g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싫거든. 그러니까 이게 공학자들은 다 이게 MKS 단위를 쓰는데 물리학자들은 거의 다 CGS 단위를 써요. 근데 가시오르비치가 갑자기 판을 바꾸면서 공학자로 되버렸어. 그래서 나는 물리학자로 남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아는 게 뭐냐면 이러한 방정식을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게 해밀토니안이 말이야. 해밀토니안에 만약에 타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도 좋고 근데 만약에 타임이 시간이 들어가 있으면은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풀어야 될 거다.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은 물론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은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에 붙여서 우리가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 응?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부터 요거를 한번 타임 인디펜던트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 타임 디펜던트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그러면 fu사의 t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우리가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에서부터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을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부터 해밀토니안이 만약에 타임을 포함하지 않으면 시간을 포함하지 않으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는데 그때 1학기 때 어떻게 했느냐면 그 앞에다가 2의 I 오메가 t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알파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저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알파 플러스하고 알파 마이너스를 우리가
구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오메가 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여기 i가까지 나와가지고 h 오메가가 하나씩 튀어나오지. h 오메가가 이제 하나씩 튀어나와요. 그래서 저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고 시그마는 여기서 지금 가정을 하기를 b가 어떻게 되는 거를 가정을 하느냐면, b는 b에 g 컴포넌트만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요. 마그네틱 필드를 어디다 걸어줬느냐 하면 g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지금 걸어줬다. 마그네틱 필드를 g 방향으로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지금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러면 양자역학을 풀기 전에 우리 클래시컬 미케닉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지? 필드를 g 방향으로 걸어주면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는데, 필드를 g 방향으로 걸어주면 자, B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모멘트가 이렇게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클래시컬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지? 다 배웠잖아, 그지? 우선 B하고 M하고 같은 방향일 때 에너지가 낮을까? 반대 방향일 때 에너지가 낮을까? 같은 방향일 때 이제 에너지가 낮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면은 B하고 M하고 그 사이의 각도를 코사인 세타라 그러면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놓고 마이너스가 되는 게 뭐냐면은 클래시컬 에너지 솔루션이다. 에너지는 마이너스 MB 코사인 세타. 그래서 세타가 0이 되는 순간에 에너지가 가장 낮고, 반대되는 순간에 에너지가 이제 제일 높을 거다. 그거 알겠지? 그거는 이제 에너지야. 그리고 에너지는 이 컨티뉴어스한 펑션이다. 왜냐하면 세타가 연속적인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클래시컬하게 에너지는 모든 값을 다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자꾸만 깨지고 그러지. 지금 요전 시간에 마지막에 풀어보긴 했지만 양자역학에서 보니까 에너지는 두 가지 상태밖에는 될 수가 없다. 뭐냐면 스핀이 업인 거나 스핀이 다운인 두 가지 솔루션밖에 없었어요. 에너지는 양자역학으로 보면 아이겐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업이거나 다운인 거. 에너지가 낮은 거나 에너지가 높은 거나 그 둘 중에 하나로만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그게 굉장히 다를 거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굉장히 다를 거다. 왜? 다르지. 왜냐하면 양자역학으로 가니까 갑자기 시그마가 매트릭스 폼으로 됐어요. 그 매트릭스 폼으로 쓰지 않으면 안 돼, 아니지, 시그마가. 그러니까 이게 2x2 매트릭스에다가 그 다음에 B를 곱했단 말이에요. 2x2 매트릭스에다가 B를 곱하니까 어떻게 되죠? 시그마에다가 이렇게 B를 곱하면 시그마가 지금 이게 G 방향만 있으니까 시그마 G에다가 B의 G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시그마 G가 1, 0, 0, 마이너스 1이니까 B에다가 0에다가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제 영 다른 거예요. 클래시컬리 솔루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마그네틱 필드 이렇게 걸어주면, B를 걸어주면 솔루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놈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프리스티션을 해요. 그지? 이게 돌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프리스테이션을 해요. 이렇게 돌아. 외부에서 에너지를 뺏어가거나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쪽으로 있다가 만약에 마찰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제 갈 거예요. 자,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그럼 이거를 저기다 넣어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풀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그래서 2의 I 오메가 t를 풀어 없애버리면 자, 이렇게 되면 이거로 이제 풀면 되겠다. 네? 저거의 솔루션은 두 개밖에 없어. 저거의 솔루션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이게 오메가는 지금 0보다 큰 숫자를 우리가 일부러 넣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말이야. 만약에 요게 플러스가 되면 이게 플러스가 되면은 답이 뭐가 나올까? 알파 플러스가 뭐가 될까?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중에서 뭐 하나는 0이에요. 부호가 자, 이게 1이 1, 0이거나 그렇다면 알파 플러스가 0이고 알파 마이너스가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노멀라이즈까지 지금 다 한 거야. 그지? 이거에다가 알파 플러스는 이거에다가 알파 플러스, 그거에다 알파 마이너스는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이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하려면 알파 플러스가 1이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H 오메가가 2G의 B를 OMC로 이런 경우에는 이게 1제로밖에 될 수가 없어. 그지? 자, 이게 무슨 수식하고 똑같으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응? 자, 알파 플러스는 A에다가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는 A에다가 마이너스 A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있거든. A가 0보다 크다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돼. 왜냐하면 이게 A가 플러스면은 이게 왼쪽도 플러스고 오른쪽도 플러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되잖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같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죽어야 돼. A가 만약에 네거티브 넘버가 되면 이쪽이 죽어야 돼. A가 네거티브 넘버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플러스가 제로가 되거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솔루션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 중에 하나의 솔루션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솔루션 알파 플러스 1이고 알파 마이너스가 0이면 어떤 솔루션이냐면 스핀이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 거냐면 스핀이 G방향을 향해 있는 거, 스핀이 G방향을 향해 있는 거하고 스핀이 마이너스 G방향을 향해 있는 두 개의 아이겐 스테이트 밖에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이거. 자, 그래서 오메가는 이렇게 될 때는 이게 답이고 오메가가 마이너스 2의 G의 B에다가 OMC인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답이다 이거예요. 자, 하나는 오메가라는 거를 알면 우리가 H 오메가를 알 수 있고 H 오메가가 뭐냐면 에너지란 말이야. 하나는 에너지가 포지티브인 그러한 아이겐 스테이트고 하나는 에너지가 네거티브인 아이겐 스테이트 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B가 만약에 제로가 되면 오메가가 제로가 돼가지고 B가 제로가 되면은 두 개의 스테이트가 같이 겹쳐 있어. 두 개의 스테이트가 이렇게 같이 겹쳐 있다가 그놈이 서로 똑같은 스테이트인 줄 알았더니 마그네틱 필드를 벌어졌더니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 간격이 무엇하고 비례하느냐 하면 그것이 마그네틱 필드하고 비례합니다. 자, 저렇게 두 개의 상태가 숨겨져 있는데 에너지가 같아요. 이런 거를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게 이제 둘로 이제 갈라진다 하는 얘기. 저렇게 돼요.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 사이트는 자, 이것도 솔루션이 될 수 있고 이것도 솔루션이 될 수 있으면 슈리딩거 방정식은 리니어 방정식이니까 두 개의 콤비네이션도 솔루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오메가는 다른 오메가에 대해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를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로 고정을 하면 다른 쪽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는 2의 마이너스 오메가 t면 다른 쪽은 2의 i 오메가 t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제너럴 솔루션이에요. 이런 걸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자, 마그네틱 모멘트가 이쪽을 이렇게 향해 있는 마그네틱 모멘트가 B 필드에서는 이게 프리시전을 해요. 이게 세종적으로 돌아가. 우리가 지금 푼 거는 뭐를 풀었느냐면 우리가 푼 거는 양자역학으로 마그네틱 모멘트가 특별히 스핀이 2분의 1인 경우를 푸는데 마그네틱 모멘트가 마그네틱 필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를 지금 공부를 했어요. 양자역학으로 공부. 근데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클래시컬 리밋을 취한다든지 그것의 익스펙테이션 밸류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구해보면 이게 고전적인 거하고 연관을 우리가 지울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고전적인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expectation value라는 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무엇의 expectation value를 구해보도록 하느냐 하면 SX의 expectation value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t equal 0인 순간에 이놈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 상태 속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냐면 SX의 아이겐 스테이트예요. 자, SX의 아이겐 스테이트니까 마그네틱 필드 속에 스핀이 있는데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는데 마그네틱 모멘트가 X방향으로만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X, Y, G인데 이 컴포넌트가 어느 쪽으로 있느냐 하면 이쪽으로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G 컴포넌트는 제로고 X 컴포넌트만 있는 이 스핀의 다음 행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마그네틱 필드가 어느 쪽을 향해 있느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이 G 쪽을 이렇게 지금 향해 있어요. 이게 B 필드의 방향은 G 방향을 향해 있는데 스핀은 어느 쪽을 향해 있느냐면 스핀은 마그네틱 필드의 지금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요. 자, 클래시컬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그네틱 필드는 하늘을 향해 있고 마그네틱 모멘트는 X 방향을 향해 있다 그러면은 이놈이 다음 순간에 돌아야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놈이 이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다가 많이 돌면 어떻게 되느냐면 스핀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갈 거고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어떻게 되죠? 제자리로 돌아와서 스핀이 플러스인 방향으로 다시 갈 거예요. 클래시컬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놈이 프리시션을 할 거야. 그 하는 정 과정 속에서 G 컴포넌트는 스핀의 G 컴포넌트는 얼마가 될까? 그냥 제로야. 자,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SX의 아이겐 스테이트예요. 예전에 SX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해라 그래가지고 구해보니까 어떤 상태로 나누냐면 스핀이 업인 컴포넌트하고 다운인 컴포넌트가 반반씩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이니셜 상태에 있었을 때 이게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일부러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을 지금 한번 풀어봤어요. 자, SX의 expectation value는 보통 어떻게 되느냐면 SX expectation value 이라고 가지고 이거 이제 적분을 했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웨이브 펑션에 SX의 웨이브 펑션 그 다음에 SX를 가만히 놔두고 어떻게 되느냐? 그럼 2분의 1의 H바에 SX가 2분의 1 H바에 시그마 X였다. 그지? 여기 시그마 X 써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스테이트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저거를 이제 하면 돼요. 자, 2분의 1에 H바 써놓고 자, 시그마 X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얼마였지? 0? 0, 1? 10이었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될까? 요거는 이니셜 상태였고 이거를 넣어야지. 이걸 넣어야 되는데 자, 이니셜 상태가 루트 2분의 1에 1, 1이니까 t 이퀄 0인 순간에 t 이퀄 0를 넣으면 이쪽 0 되고 이쪽 0 되고 a하고 b가 루트 2분의 1이죠. a하고 b는 콘스탄트니까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에 이제 귀찮으니까 루트 2분의 1은 앞에다 쓰고 루트 2분의 1에 여기가 얼마가 돼요? 1, 1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써놓고 이쪽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2, 1 이렇게 돼야 되지. 주어 그렇지. 자, 이렇게 돼요. 일반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진짜. 뭔가 좀 잘못됐다 야. 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은 뭐 잘못됐지? 익스포넨셜 이거는 이니셜 스테이트 쓴 거고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됐죠. 일반적인 거를 써야 되니까 A하고 B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써놓고 2분의 1에 H바 써놓고 루트 2분의 1 써놓고 루트 2분의 1 써놓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익스포넨셜에 I 오메가 T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자 말이야.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익스포넨셜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루트 2분의 1 더하면 이게
이거. 그러네. 이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붙여야 되니까. 고마워. 이재미에 산다니까. 고마워. 야, 그러면 말이야. 이쪽 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계산하면.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해가지고 하면 요게 익스포넨셜에 I 오메가 t 이렇게 나오고 요 밑에는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렇게 나오나? 그지? 정훈아 그렇지? 자 그럼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곱하고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은 얼마가 나와? 하나 익스포넨셜에 2의 I 오메가 t 나오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의 I 오메가 t 나오니까 그게 코사인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this y를 똑같이 구해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expectation value가. 그러고 보니까 이게 뱅그르르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게? 뱅그르르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클래시컬하게 구했던 거하고 같이 클래시컬하게 구한 거하고는 같아. 이게 뱅그르르 돌아가. 뱅그르르 이렇게 돌아간다. 프리시전 하는 거가 이제 자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해 볼까? 만약에 이니셜 상태가 X 상태가 아니고 어떻게 이게 삐뚤어져 있는 상태다. G 컴포넌트조차 있다. 그런 상태면은 어떻게 될 거냐? 이니셜 상태를 이걸로 놨으니까 뱅글 돌아가는 게 다 표시가 되는데 이게 가지고 이니셜 상태가 만약에 아까처럼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되려면은 X 컴포넌트는 그냥 코사인, Y 컴포넌트는 사인, G 컴포넌트는 어떻게 되다? G 컴포넌트는 콘스탄트로 변화가 없으면 되겠지. 자,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게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그거 계산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클래시컬하게 계산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클래시컬하게 이거 계산할 때 지금 우리는 뭐부터 시작을 했느냐면 슈레딩거 방정식부터 시작했어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인데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무엇에 관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냐면 에너지에 관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고 그런데 클래시컬하게 여러분들 이거 배울 때 역학에서 이거 배울 때 이거 에너지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뭐 가지고 시작을 했죠? 토크부터 시작을 했지. 토크 가지고 이거 했어.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양계역학하고 클래시컬 미케닉스하고 전혀 다른 데서 시작을 했어. 양계역학에서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슈레딩거 방정식이고 고전에서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F equal ma 뉴턴의 제2법칙 또는 뉴턴의 제2법칙은 F equal ma는 길이에 관한 식이고 앵글에 관한 거는 토크에 관한 식이잖아. 똑같은 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하고 이쪽에서 시작한 거를 보면은 시작도 너무나 달라. 하나는 포스 이퀘이션에서 시작을 하고 하나는 에너지부터 시작을 했고 하나는 결정론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하나는 확률론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비슷한 게 굉장히 더 아름다운 거는 결론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야. 결론이 똑같으면 양지역학 가지고 바꿔 놓을 수가 없어요. 클래시컬 리미트로 가면은 많은 게 동일하게 되지만 그러나 항상 똑같은 건 아니다. 콘톤 넘버가 작아진다든지 스몰 월드로 들어가면 해석이 달라지고 결과가 이제 달라지고. 여기까지 질문?
지금부터 파라마그네틱 레조넌스 현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자. 그럼 이거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 계산 같은 것들은 그냥 금방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거 이용해가지고 저 상이 몇 개가 나왔는지 몰라. 자, 파라마그네틱 레조넌스가 뭐냐? 여기 지금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는 이 상태를 마그네틱 필드를 가해줘가지고 두 개를 강제로 이렇게 끊어놔요. 이게 벌려놨어. 그래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내려갔어. 다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간 거를 이렇게 올리고 내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신호를 줘. 신호를. 어떤 프레퀀스로 여기다가 이제 신호를 준다. 자, 이게 벌리는 데는 마그네틱 필드를 가지고 해놓고 오메가 1이라는 이러한 오메가 1이라는 이런 AC 시그널을 거기다가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오메가 1이 말이야. 오메가 1이 상당히 작았어. 그러면 오메가 1이 이게 상당히 작으면 여기 지금 전자가 하나 있는데 전자 하나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자가 어디로 떨어지느냐 하면은 에너지 낮은 쪽으로 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놈이 에너지 낮은 쪽으로 가 있는 이놈은 어떻게 하느냐? 오메가를 줘가지고 오메가를 주면은 오메가가 낮으면은 오메가가 낮으면은 이놈이 올라가려다가 갑자기 뛰었는데 아무 스테이트가 없으니까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주면 힘차게 뛰었는데 수당이 없고, 그지? 저게 딱 맞아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H바 오메가 1이 G만 스플리팅에 하고 이게 완전히 딱 맞아 들어가는 순간 밑에 있는 일렉트론이 어떻게 되느냐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기에 저 마이크로웨이브 오메가 1을 이렇게 뿌려주면 갑자기 시스템이 어느 순간이 되면 에너지를 확 흡수를 하면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확 올라간답니다. 과연 그거 어떻게 우리가 기술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걸 한번 기술을 해보자. 자, 이거는 만약에 기술이 되면 이거 대단한 테크놀로지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서 이 원리, 연관된 원리를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노벨상이 나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이게 NMR의 원리야. 이게 NMR.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의 이게 원리가 되는 거야. NMR이라는 게 뭐냐? NMR이라는 게 이게 N이 뭐의 약자죠? 아니, 내가 벌써 대답을 해.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야. 이게 여기에다가 일렉트론을 놨을 때는 일렉트론 스핀 레조넌스라고 그래요. 원리는 똑같지만 저거를 재는 기계는 달라. 굉장히 달라요. 둘 다 굉장히 파워풀한 그러한 거지만 그렇지만 이거 중에서 EPR보다는 NMR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저 화학과에 가면은 밥 먹듯이 NMR을 찍어요. 아니, 밥 먹는 것보다 NMR을 더 찍을지 몰라.
하루에 3번 더 찍으면 그지? 진짜 NMR은 엄청나게 많이 해요. 화학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NMR은 말이야. 이건 핵이 있는데 핵. 프로톤도 있고 뉴트론도 있고 이게 핵이 있어. 핵은 뭐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스핀을 가지고 있어. 스핀을 가지고 있는 핵에다가 뭐를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는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스플리티. 핵마다 레벨의 개수가 다르고 핵마다 개수가 다르고 벌어지는 정도가 다 달라.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를 딱 걸어준 다음에 거기다가 여기에 이 프레퀀시를 탁 준 다음에 어느 프레퀀시에서 레저넌스가 있는가를 딱 이렇게 보면 이 속에 이게 있구나. 이 속에 카본이 있구나. 이 속에 옥시젠이 있구나. 그것들을 이제 쭉 알 수가 있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옥시젠이 하이드로젠이 이것이 어떤 분자 구조 속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달랑 혼자 있을 때하고 달리 또 조금 이제 달라져요. 그거를 보면은 말이야. 이게 지금 구조가 뭐고 어디 속에 들어가 있고 어떤 물건을 내가 만들어냈고 이런 거를 내가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인디펜던트하게 있는 경우하고 어떤 서라운딩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하고 조금 이렇게 달라져요. 요 벌어지는 정도들이 이제 달라져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이트 시프트라고. 나이트 시프트는 뭐냐? 이게 또 무식하면 이게 또 뭐 밤에 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야. T자가 붙어있어요. 이 T자가. 본초 쓰는데 밤교대가 나이트 시프트인가 뭐 그렇지. 나이트 시프트 딱 그러면은 말이야. 이게 NMR 얘기인지 모르고 밤에 본초 쓰려는 줄 알고 막 나이트 시프트 있고 나이트가 아니라 T자가 붙어있는 나이트 시프트인데 나이트 시프트가 뭐냐면은 어떤 핵이 있는데 핵이 만약에 금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주위에 프리 일렉트론들로 이제 쌓여있잖아요. 그러면은 프리 일렉트론들로 쌓여 있으면은 본래 시그널보다 조금 다른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금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게 벤진 속에 들어가 있거나 뭐에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주위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답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NMR을 찍어가지고 어떤 엘리멘트라는 걸 알고 그것의 서라운딩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이거는 대단한 테크닉이다. 내가 지금 만들었는데 컴파운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뭐 신약인데 만병통치약인데 돈은 그냥 떼기로 막 들어올 것 같은데 구조를 몰라. 도대체 뭘 만들었는지 그건 안 되잖아. 그치? 그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구조도 알고 뭐를 만들었고 무슨 컴파운드고 뭐 이걸 알아야 돼. 그거 할 때 뭘 하느냐 하면 인프라레드하고 NMR을 이제 찍는 거야. 그 NMR을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벌어진 정도는 뉴클리어 헬스에 따라 다르고 구조에 따라 다르고 그럼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가를 알려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거기다가 오메가의 프리퀀시를 줘가지고 레조넌스를 이렇게 보면 될 거 아니냐. 자, 그래서 그 테크닉을 지금부터 양계역학을 한번 풀어보자 하는 거. 자, 그러면 저게 그래서 여기에 특히 말이야. 특히 이게 프로톤 아니 하이드로젠 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H2O인데 물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H가 들어가 있죠. H의 핵은 뭘로 되어 있느냐면 프로톤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보면 우리 몸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내가 알기로는 물이야. 쥐었잖아. 나오는 게 물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저기 뭐 머리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 이렇게 머리 눕고 찍는 거 있잖아. 그지? 그거 뭐 찍느냐 하면 머릿속에서 물의 분포를 보는 거거든. 머릿속에서 물의 분포를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MRI 이렇게 찍은 거 보면 또 뭐 이게 MRI야. MRI하고 NMR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나 있어요. MRI 뭐 찍느냐면 머릿속에 있는 물을 찍는 거야. 머리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줘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의 분포를 보는 게 뭐냐면은 MRI. 자, NMR 가지고 노벨상이 몇 개가 나오는지 몰라. 거기다가 요새 MRI 가지고 노벨상이 몇 개가 나오는지 몰라요. 다 이게 같은 원리인데. 그럼 MRI는 뭐고 NMR은 뭐냐? 뭐가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물리학자는 화학자는 NMR이라고 하고 의사들은 MRI라고 해요. 그 다른 이유는 이 글자가 이 글자 때문에 뉴클리오 이게 핵 아니야. 방사능 막 나오고 그러잖아. 어? 근데 기계 이름을 핵 뭐 이렇게 하면은 누가 보기 머리 늘려 그러면? 아 이게 핵하고 이게 원자탄하고 수소탄하고 방사능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게 뉴클리오 딱자 나오니까 사람들이 의식이 떨어가지고 머리를 안 나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야 이게. 요거 일자를 딱 없애버리고 M은 넣어야지, 그지? 응?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이제 완전 쓰는 거지, 그지? 사실은 똑같은 거야. NMR을 가지고 물의 분포를 봐가지고 병원에서 볼 때는 MRI라고 해. M자를 버렸어. M자는 뭐의 약자야? 그래서 똑같은 마그네틱이야. R은 뭐의 약자야? 레저넌스. I는 이미지. 이게 영상으로 눈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싹 바꿨더니 너도 나도 머리를 넣기 시작해. 그래서 그게 다른 거지. 사실은 이게 여기. 근데 이게 MRI를 찍으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스테이블한 마그네틱 필드가 중요해. 마그네틱 필드가 말이야. 마그네틱 필드가 이게 마그네틱 필드가 E가 아까는 9,000 가우스였는데 지금은 1,100 가우스다 말이야. 이게 왔다 갔다 거기서 플락츄에이션이 있으면 이거는 곤란해요. 아주 이게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곤란하잖아. 그래서 그때 쓰는 게 뭐냐면 이른바 슈퍼컨덕팅 마그넷이에요. 그냥 마그넷을 쓰면 마그네틱 필드를 크게 올려주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에너지도 많이 들고 맨날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슈퍼컨덕팅 마그넷으로 하면 한번 마그네틱 한번 슈퍼커런트가 흐르면 영원히 흐르잖아. 영원히 흐르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기값도 싸질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플럭츄에이션이 없다 이게. 한번 그 마그네틱 필드면은 영원한 그 마그네틱 필드다 이게. 마그네틱 필드가 변화가 없어. 옛날에는 이게 그래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머리를 이렇게 쫙 스캔을 했는데 요즘에 머리 스캔을 하는 게 아니라 뼈 스캔하는 게 아니라 근육까지 스캔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몸의 내부 안쪽까지 이렇게 자세히 모든 걸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레졸루션이 지금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있거든. 그럼 이제 점점 엑스레이가 이제 점점 엑스레이도 사실은 기분 나빠. 한 번 찍는 것도 기분 나쁘지.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진짜 일생 엑스레이를 해야 되거든. 참 몸에 나쁜 건데. 근데 이 MRI는 그렇지가 않아요. 마그네틱 필드 조금 걸어준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미친다든지 그런 현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가지고 이제 요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스핀 이그네이린 입자가 마그네틱 필드 속에 들어갔을 때 진만 스플리팅에 의해 가지고 벌어졌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디텍션 할 수 있는가? 쉽지. 어떻게 쉬우냐 하면 요거의 에너지에 맞는 H 오메가에 시그널을 넣어주면 그러면 레저넌스 현상을 이제 보면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을 거다 하는 거는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풀어보자. 그 풀어보기 전에 그게 이제 NMR인데 NMR하고 말이야. NMR하고 여기가 프로톤인 경우에 뉴클리어스가 있는 경우에 현상하고 여기 일렉트론이 있는 경우의 현상을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일렉트론하고 이 핵하고는 원리는 똑같지만 실제로는 천지 차이야. 왜 천지 차이가 될까? 일렉트론하고 프로톤은 둘 다 스핀이 2분의 1인 입자예요. 일렉트론하고 핵은 스핀이 2분의 1인 입자예요. 그러니까 스핀의 G 컴포넌트는 매그니튜드가 같아요. 크기가 같아요. 완전히 동일해. 뭐가 달라? 질량. 질량이 다르지. 질량이 다르면 아까 저기서 뭐가 달랐죠? 오메가가 다르다. 오메가가 왜 다르냐면 M이 다르지. 마그네틱 모멘트가 다르죠. 마그네틱 모멘트는 쫙 해가지고 아까 분모에 매스가 들어가지. 예. 한 놈이 다른 거보다 몇 배가 크냐 하면은 한 2000배가 크지. 예. 일렉트론이 클까요? 그렇지 않으면 핵이 더 클까? 일렉트론이 더 커, 그지? 일렉트론은 이 간격이 얼마가 된다? 몇 배가 더 크다? 2000배. 한 2000배가 더 크다 이게. 자, 그래서 하나는 일렉트론을 재는 거고 하나는 핵을 재는 거예요. 근데 NMR이 훨씬 더 파퓰러. 자, 저 문제를 만약에 푼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자,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는 뭐를 걸어주냐면 B필드를 걸어줘요. G 방향으로는 B필드를 걸어주고 우리가 X 방향으로 우리가 뭐를 걸어주느냐면 X 방향으로 B 놈의 코사인의 오메가 T를 이렇게 걸어준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돼. 뭘로 풀어야 되느냐 하면 양계역학으로 풀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노트에다가 해밀토니안을 한번 써가지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할게요. 어떻게 해밀토니안을 쓸 거냐? 쓰는 방법은 매트릭스 엘레멘트로 쓰는데 그럼 노트에다가 해밀토니안을 한번 써봐. 매트릭스 엘레멘트로.
이라고 씁니다. 마이너스 P. 자, 저거를 풀면 우리가 NMR을 이해를 할 수 있고 ESR을 알 수 있고 나이트 시프트는 그 원리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뭐의 원리가 되냐면 레이저의 원리도 돼요. 레이저 문제 풀 때 그대로 나와. 똑같은 수식을 우리가 풀어야 돼. 자, 그래서 이 수식을 푼다. 자, 이 미분 방정식을 이제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미분 방정식 푸는 게 이제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거 푸는 테크닉이 있어요. 이게 물리에서 자주 나오는 테크닉인데. 자, 이걸 보면, 수식을 보면, 이거를 보면 말이야. A에다가 미분을 해가지고 오메가 제로가 나오고, B에다가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나오잖아. 우리 잘하면 요 두 텀을 하나로, 요 두 개를 하나로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바꾸면, 이거 이렇게 바꾸면, 자, 요거 미분할 때 I 오메가 제로가 나와가지고, 요거 두 개를 하나의 A항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아주, 저런 수식이 자주 나오니까 저 테크닉을 쓰면 이거 없는 수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대요. 굉장히 간단해.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라지 A와 라지 B에 관한
수식으로 만든 다음에 large AP를 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small AP로 바꾸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수식이 나온다. 참 10월 4일이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 것 수요일이니? 같은데. 그럼 3일하고 5일이 휴일이라 가지고 4일날 놀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놀아야지 그지? 고향 갔다가 수업 하나 때문에 오기가 어렵잖아 그지? 근데 보강은 해야지 그지? 깜깜해서 그런데. 수요일에 수업이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거 보면 말이야 뭐 간단해진 것 같지만 간단하게 됐어요. 간단하게 됐는데 이게 더 간단하게 만들자 아시냐? 이렇게 보면 오메가 원수 놓고 말이지. 이게 2에다가 익스포넨셜에 I 오메가 t 플러스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 오메가 t dt 써놓고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나 같으면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거를. 자 지금 이게 두 개의 항으로 표시가 되는데 익스포넨셜의 i에 오메가 플러스 2 오메가 제로의 t항이 있고 익스포넨셜의 i에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 오메가 제로의 이런 항이 있잖아. 이 항을 보면 이 항이 굉장히 다르단 말이야. 이 항을 보면 오메가하고 2 오메가 제로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게 시간에 따라 가지고 플럭추에이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이거 무진장 빠른 거고 그거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작은 거거든. 특히 오메가가 2 오메가 제로하고 이렇게 같아지면은 이게 AC 컴포넌트가 아니라 DC 컴포넌트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저 솔루션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뭐 엄청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쪽 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slowly varying하는 그러한 항이에요. 여러분들 측정을 할 때 뭐 볼트미터 같은 게 이렇게 딱 됐는데 말이지. 이게 볼트미터를 됐는데 이게 바늘이 말이야. 바늘이 1초에 100만 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특히 나처럼 요새 눈이 나빠지는 나이 같은 거는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은 움직이지도 않아야지. 그러니까 메저먼트 할 때 측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측정을 할 때는 이런 거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조차도 않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죽여버리고 우리가 레저넌스를 보고 싶거든. 레저넌스를 보고 싶으면 뭐지? 아주 스테이블하게 말이야. 천천히 변하면서 큰 일이 벌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버려요.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리는 게 좋아. 지워버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쓰고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수식을 이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전체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자,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져서, 왜냐하면 디퍼런셜 이퀘이션 문제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고맙게도 그 앞에 붙어있는 계수에 시간이 전혀 안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방정식으로 변했어요. 아까 시작을 할 때는 뭐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말이지, 그것도 시간이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 코사인 함수로 포함이 되어 있고 말이지. 그 복잡하던 그 수식이 치환을 한번 하고 과감하게 버리고 그랬더니 이런 수식으로 이렇게 돼요. 또 이거 디퍼런셜 이퀘이션 푸는 거 어떻게 푸느냐? 이거 뭐 디퍼런셜 이퀘이션 푸는 거 뭐 되게 쉬워. 아 이게 2차가 아니라 3차, 4차가 돼도 푸는 방법들이 있잖아. 뭐 누가 그런 거 맨 처음에 했느냐? 뭐 라플라스 아저씨가 그런 거 처음 했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디퍼런셜 이퀘이션 처음 배우면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배우기 전에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거 배울 때 그거를 이제 다 공부를 했었어요.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AT를 익스포넨셜에 I 람다 T 또는 람다 T를 이렇게 놓고서 이거를 이제 람다를 이제 구한단 말이에요. 저거 넣어가지고 하면 람다에 관해서 2차식이 나오지. 람다에 대해서 2차식이 나오니까 그거를 풀면 그러면 답이 이제 두 개가 나왔거든. 마이너스 람다 같은. 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AT를 구하고 BT를 구하면 이제 AT를 이제 이렇게 되고 BT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온다, 이게.
내일 수업해요. 자, 이게 뭐냐?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자, 스핀이 업인 상태하고 스핀이 다운인 상태를 보면 에너지가 스핀이 업인 상태가 낮아요. 아까 이 마그네틱 모멘트하고 스핀은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하고 스핀이 마그네틱 모멘트하고 평행하면은 에너지가 낮지만 마그네틱 모멘트는 스핀하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그네틱 필드하고 스핀하고 반대 방향이면 플러스야. 마그네틱 모멘트하고 스핀이 반대 방향이면 에너지가 낮아. 자, 에너지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 지금 이 아래 지금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면 스핀이 다운인 게 사실은 에너지가 낮은 거거든. 스핀이 다운일 때는 마그네틱 모멘트는 업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일렉트론이 있는데 이 일렉트론이 어떻게 되느냐면 웨이브에서 뭐가 들어와? 오메가의 프리퀀시를 가진 놈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이렇게 갈 확률이 언제 제일 높으냐면 오메가가 2오메가 제로가 될 때 분모가 확 작아져가지고 제일 높아요. 자, 그 얘기는 뭐야? 여러분들 이게 오메가가 H오메가가 요 에너지 간격 사이로 되면 에너지 간격이 얼마가 되냐면 2오메가 제로가 그렇게 될 때 그 에너지 간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에너지를 확 흡수해가지고 위쪽으로 이제 올라갈 거다 이게. 근데 그게 만약에 옵수가 되면 거기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모가 커져가지고 확률이 확 작아질 거다 하는 얘기예요. 자, 저 현상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현상을 이른바 파라마그네틱 레저넌스 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저 파라마그네틱 레저넌스 현상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가지고 에너지가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물질의 상태라든지 물질의 구여라든지 아니면은 이 의학으로 가서는 이 MRI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저거를 가지고서 레이저의 원리, spontaneous emission, induced emission, induced absorption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이해를 하면은 레이저의 원리를 explain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이저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